글로벌 흥행 기준 2016년 너의 이름은 최종 수익 3억 8,014만 500달러, 하나 약 4,945, 6,864만원. 2019년 날씨의 아이 1억 9,393만 2,489달러, 하나 약 2,523억 610만원을 기록하며 흥행 역사를 써내가고 있는 영원한 소년. 명실상부 일본 내에서 가장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진 감독 신카이 마코토가 일본 기준 2022년, 한국 개봉의 기준으로는 2023년 3월 8일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1,000만 관객 돌파, 2022년 46, 48주차 일본 박스오피스 1위, 2022년 일본 영화 전체 흥행 수익 기준으로는 4위에 등극하며 벌써 약 14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신카이 마코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즈메 문단속 국내 개봉 기념 줄거리 요약과 함께 작품 내 어떤 메시지를 담아냈을지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풍원 한번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개패 이야기꾼 한량총수입니다.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는 현재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 일본 내에서 최고의 흥행 파워를 가진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다시 말해 포스터에 적혀있는 감독 땡땡 신카이 마코토 라는 문구 하나만으로도 무지성으로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기대감은 전세계 키미노 나마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너의 이름은 흥행 이후에 크게 달했으며 이때 유입된 팬들은 미친 기대감과 함께 오매불망 차기작만 기다리는 몸이 되었죠. 그리하여 너의 이름은 이후 3년 뒤인 2019년에 신카이 마코토가 차기작 날씨의 아이를 들고 오자 개봉 전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이 마코토 센세 믿고 있었다고, 헤 와타시 어째서 눈물이, 킹스 백 등등 너의 이름은을 씹어먹는 작품성을 기대했건만 전작의 서사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억지 연출, 개연성이 떨어지는 난잡한 스토리 전개와 복잡한 주제 전달 방식 등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으며 그나마 미친 비주얼과 OST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날씨 아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던 것이 단점이지 작품 자체의 수준이 낮고 재미가 없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신카이 마코토라는 이름의 기대값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던 작품이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전작의 오명을 싣고 그때 감동과 재미를 뛰어넘는 작품을 준비해왔는지 스즈메의 문단속으로 다들 직접 한번 확인해보시죠. 문을 여는 것이 아닌 다 들어가는 이야기. 신카이 마코토시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 재난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이야기의 시작은 대강 이렇습니다. 이 근처에 배 없니? 문을 찾고 있어. 따릉이로 등교 중이던 여고생 스즈메는 문을 찾고 있다는 기묘한 존잘남 소타를 우연찮게 마주치게 됩니다. 헤, 저또 저쪽일지도. 대강 소타에게 위치를 불러주고 다시 학교를 향해 가던 스즈메는 갑자기 무슨 느낌이 왔는지 모에 이끌리듯 소타를 쫓아 아까 자신이 설명해준 폐허에 먼저 도착하고 거기서 우연히 낡은 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즈메는 운명처럼 모에 이끌리듯 그 문을 여는데 바로 그 순간 재난의 위기가 마을을 덮치려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소타가 나타나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일단 재난을 부르는 문을 닫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또 갑자기 수수께끼의 고양이 다이진이 나타나서 존잘남 소타를 의자로 바꿔버리고 동시에 일본 각지 폐허에서 재난을 부르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소녀 스즈메와 의자가 된 소타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재난을 막기 위한 여정을 그린 것이 바로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인터뷰대로 성장하는 여주인공의 액션 로드 무비답게 나름대로 역동적인 활동량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키스씬 같은 달달한 애정씬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작품을 좀 작품성을 중심으로 보세요. 순수하게 우리 지성인답게. 진짜 다들 수질이 왜 이리 저질이야.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즈메보다는 타마키 이모가 좀 더 빛의 마술사의 액션 작화.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당연 돋보이는 요소는 잘 그린 작화입니다. 선생님, 이번 풍어는 작품 리뷰가 아니라 그냥 비용신 인증 환상의 똥꼬쇼 영상인가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주셔야죠 나리. 하여튼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간 지적받아왔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코토 감독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이번 문단속을 보면서 느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코토 감독의 그림 실력이야 전세계 팬들은 물론 베테랑 애니메이터들까지 그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나더 레벨의 월드클래스입니다. 작가의 신편에 이름을 올려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죠.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소한 소품들 하나하나 극한의 디테일함을 추구하여 완성시키는 현실보다 더 현실감 넘치는 묘사. 프레임을 단 1초만 봐도 예술이 되는 미친 퀄리티의 풍경은 왜 마코토가 데뷔 때부터 업계에서 빛의 마술사라고 찬양받아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이런 너무나도 세밀한 연출 때문이었을까요? 캐릭터들의 움직임이 배경이나 사물 퀄리티에 비해 생동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줄곧 꼬리뼈처럼 따라다녔죠. 그래서 마코토 감독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수많은 베테랑 액션 전문 애니메이터들과 함께 작업했으며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귀멸의 칼날 앤 주술회전 액션 참고도 하고 이외 매차쿠차 여러 가지를 이번에는 각 잡고 준비한 만큼 정적인 감정 연출에만 특화된 모습이 아니라 눈을 뗄 수 없는 심장 쫄깃해지는 화려한 액션씬도 확실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추월 가능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세부 내용은 배제하고 왜 스즈메의 문단속을 봐야만 하는지 작품의 매력 포인트를 요약 정리해드리겠나이다. 첫째, 스즈메가 이쁩니다. 미치어보다 성숙하고 당찬 매력을 가진 스즈메가 이번 여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물론 다른 캐릭터들의 비주얼 역시 모두 매력이 넘치죠. 둘째, 애도와 공감의 아픔을 전합니다. 작품의 주된 메시지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재난 등으로 인해 소외되고 버려진 인간이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애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특히나 2011년 발생한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흔히 말하는 동일본 대지진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동아시아 국가 중 사상 최대 규모의 해저 지진이었으며 15,000명이 넘는 사망자, 2,500명에 달하는 실종자와 함께 약 100만 채가 넘는 건물에 피해를 입히며 일본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끔찍한 재해였습니다. 마코토는 문단속을 통해 재난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묘사하여 직접 재난을 겪지 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 끔찍한 재난이 시간 속에 흐릿해져 가는 것에 대한 경각심 역시 꼼꼼하게 담아냈습니다. 셋째,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신카이 마코토 연출의 정점입니다. 최고의 애니메이션 감독답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예술적인 작화를 선사합니다. 넷째, 액션을 더했습니다. 전작들과 차원이 다른 재난 스케일에 마코토의 색채를 더해 핵앤슬래시 액션 쾌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으로 너의 이름을 격추시키고 380만 관객수를 기록하며 역대 1영화 흥행 1위를 갈아치우며 지금까지도 질주하고 있는 더 버스트 슬램덩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단속? 이 작품 분명히 뜹니다. 이 새끼는 슬램덩크가 개 조수로 보이나? 또다시 증명해만 하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이번에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의 성공을 통해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도 아닌 너의 이름만 떠올리게 만드는 과거의 감독도 아니라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어마무시한 명작을 만든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참겠습니다. 진짜 보는 내내 여러 생각이 정말 많이 스쳤고 이번 풍어를 만들면서 선 넘을 것 같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을 기원하는 입장이니만큼 일단 오늘 풍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후에 하고 싶은 말을 담은 리얼 리뷰 풍어로 다시 인사 올리겠나이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